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들, 잡아주는 스윙이 아니고 밀어지는 스윙이 돼요. 강한 스매싱, 강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전 스윙, 외전 스윙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용 TV. Life in a world that keeps changing. Think that it's progress you're making. Copy and paste pretty faces all the time. Pictures so perfect we play through. Only cause you set up the angle. Web that you weav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지금 요 밖에 나와 있는데요. 바람이 조금 불어서 제가 이제 좀 바람을 피해서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트럭이 있으니까 바람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네요. 제가 오늘 혼자 나왔어요. 왜 혼자 나왔냐면 우리 혜근이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혼자서 이렇게 촬영을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오버헤드 스윙인데요. 오버헤드 스윙. 자, 스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오버헤드 스윙은 우리가 배드민턴을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스윙을 오버헤드 스윙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공을 치는 라운드 스윙, 사이드에 있는 드라이브 스윙, 아래에 있는 공을 치는 언더 스윙. 스윙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오버헤드 스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오버헤드 스윙은 다들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도 오버헤드 스윙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버헤드 스윙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했을 법한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실컷 한번 떠들어 볼게요. 와용 TV. 자, 우선 오버헤드 스윙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 만들고 몸 틀어주고, 자, 스윙. 자, 준비. 하나, 둘.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자, 이렇게 오버헤드 스윙은 대부분 아실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 준비 동작에서 라켓을 빼줄 때 라켓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팔꿈치는 팔은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냥 내리고 있다가 스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라켓을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켓을 머리 위쪽까지 들어주는 이유는 라켓은 머리 위에서 회전을 해줘야 돼요. 자, 잘 보시면 준비 동작에서 라켓이 머리 위로 회전을 해서 스윙이 나와줘야지 이 원심력이라고 하죠. 라켓이 이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공을 강하게 타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라켓을 만약 내리고 있다고 하면, 자, 내리고 있으면 어때요? 이 원심력을 이용하려면 이게 크게 돌아야 되겠죠. 이게 한번 올라가면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라켓을 들고 있으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회전을 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윙을 할 때는, 자, 라켓을 들어놓은 상태, 머리 위에 라켓 헤드가 있어야지 이 헤드가 자연스럽게 머리 위로 돌면서 스윙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켓이 내려가 있는 상태라면 이 스윙을 하는 반응도 늦어요. 공이 만약에 빠르다고 빨리 그냥 툭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를 반응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라켓을 내리고 있으면 라켓이 위로 올라가면서 스윙을 하려다 보면 반응이 늦고, 또 한 가지는 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윙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라켓을 내 머리 위까지 들은 상태에서 스윙을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스윙이 빠르게 나가고 스윙이 간결해지거든요. 그런데 라켓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반응이 늦고 스윙이 회전력도 많이 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윙을 시작하는 시점이 밑에가 되면 공을 칠 때 이걸 한번 올리면서 어깨에 힘의 반동이 많이 들어가는,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올리면서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올리면서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깨에 무리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공을 칠 때 이 어깨는
회전, 돌아 들어가는 역할을 해줄 뿐이지 힘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라켓을 들은 상태에서 이 빠르게 잡아채는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밑에 내리고 있다 보면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공을 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이 많이 실리진 않아요. 힘 전달이 라켓 끝 쪽에 전달이 돼야 될 힘이 어깨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 전달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라켓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냐, 라켓 헤드는 내 머리 위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내 머리 위에 자연스럽게 들면, 이걸 너무 과하게 들 필요는 없어요. 과하게 드는 것도 좋지 않아요. 과하게 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살짝, 라켓 헤드가 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올라오잖아요. 요 정도 선까지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켓은 스윙을 할 때 자연스럽게 머리로 흘러 들어가듯이 스윙이 나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동작에서 라켓이 머리를 쓸어 담듯이, 머리를 쓰다 듬듯이 스윙이 들어가야 되는데, 라켓을 밑으로 내리고 있다 보면은 이게 돌리는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 위로 넘어가는 스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밑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있다 보면은 바로 스윙이 들어가지. 이렇게 어깨를 쓰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켓을 들은 상태에서 라켓이 자연스럽게 머리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라켓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동작에서 하나 할 때는 라켓이 내 머리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준비 하나, 라켓이 내 머리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머리를 타고서 넘어가서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내가 스텝을 하면서 이동간에는 자연스럽게 내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동할 때 굳이 많이 이렇게 크게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할 때는 자연스럽게 가다가 공을 치는 순간에는 라켓이 올라와 있어야 돼요. 공을 치는 순간에 그 상태에서 임팩트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발을 띄워도 내가 도움 닫기를 하기 위해서 라켓을 내리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도움 닫기를 하면서도 공을 칠 때는 라켓을 한번 잡아놓고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윙이 자연스럽게 머리 위에서 회전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윙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이 회전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라켓은 공을 치기 임팩트 전에는 항상 이 자세가 나와야 된다. 준비, 자세 나온 상태에서 스윙. 자, 나온 상태에서 스윙. 그러면 점프 뛰어도 만들고 스윙, 점프 뛰어도 만들고 스윙, 요런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듯이 어깨를 많이 사용한 스윙은 좋지 않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라켓 드는 정도는 내 머리 헤드 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몸을 왜서 틀어줘야 되는지. 공을 칠 때 우리 스윙을 배우면은 준비 동작에서 몸을 이렇게 틀잖아요. 자, 근데 이 몸을 트는 이유는 내 스윙이 이 몸의 회전력을 얻기 위해서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준비 동작에서 그냥 바로 스윙을 하는 거하고, 몸이 정면을 본 상태의 스윙하고, 몸을 틀었다가 나오는 스윙하고, 어떤 스윙이 강할까요? 이건 안 봐도 뻔하죠. 이거는 당연히 몸을 틀어서 나오는 스윙이 조금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몸의 회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준비 동작에서 자 보면은 제 팔꿈치가 안 보이죠. 이게 팔꿈치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요런 모양이 나와줘야 돼요. 정면에서 본다면은 준비 동작에서 공을 칠 때는 이 팔꿈치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몸이 정확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정확하게 틀어줬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윙이 나와야지 몸의 힘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몸은 안 틀어지고 팔만 빠진 거, 팔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팔꿈치가 옆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공을 칠 때 보면 몸이 틀어지지 않고 몸이 정면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확하게 회전력을 넣지 못하고 몸의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전혀 몸의 힘을 사용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바로 공만 스윙만 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스윙을 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몸을 틀어줘야 돼요. 몸을 틀어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준비 동작에서 틀었을 때 이 팔꿈치가 보이면 안 돼요. 틀었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틀었을 때는 확실하게 측면, 완전히 팔꿈치가 틀린 상태로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몸을 이렇게 틀어주는 이유는 몸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강한 공을 치기 위해서, 몸에 힘을 써주기 위해서 몸을 틀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몸을 항상 틀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라켓이 밑으로 떨어져 줘야 돼요. 뭔 얘기냐면 준비 동작에서 하나 빼고 스윙이 나올 때 이 라켓 헤드는 내 머리 위를 타고 갔다가 밑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됩니다. 떨어져 줘야 되는데 요게 떨어지지 못하고 그냥 바로 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면 강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라켓이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라켓 반동을 이용해서 쳐주는 스윙이 나와줘야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고 쳐줘야 되는데 요게 떨어지지 못하면 강한 스윙을 낼 수 없다. 준비 동작에서 하나 나오고 뒤로 넘어갈 때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와야 된다. 다시 하나 돌면서 라켓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와 줘야 됩니다. 자, 준비 하나 떨어지고 올라간다. 네, 이런 식으로 라켓 헤드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요게 안 돼서 강한 힘을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때 이제 떨어지는 원리를 보면은 천천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준비 동작에서 요때 요렇게 잡을 때 꽉 쥐시면 안 돼요. 꽉 쥐시면 라켓이 이렇게 되거든. 이 동작에서 이 손이 좀 풀려 있어야 돼요. 풀린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는 거야. 하나. 자, 요때 어때요? 라켓 조금 풀어주죠. 처음부터 꽉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꽉 쥐면은 힘을 못 내요. 푸는 상태에서 스윙 넣어줘야 돼요. 하나. 자, 살짝 요때 그죠? 라켓이 띄어져 있죠? 공간 만들고 스윙이 나와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띄어지고, 이제 이렇게 띄어지고, 그 다음 스윙이 올라오면서 쳐준다. 요런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라켓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준비 동작에서 떨어지면 스윙. 준비 동작, 라켓 떨어지면 스윙. 준비 동작, 떨어지면 스윙. 자,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느 순간에 악력을 줘줘야 되나. 공을 칠 때 보면은 라켓을 이렇게 꽉 잡고서 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라켓을 항상 가볍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어느 순간에 힘을 줘야 되냐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공이 날라오죠. 자, 여기서 돌아갈 때도 힘을 주지 않아요. 공을 치려는 임팩트 순간에 그립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힘을 풀고 있다가 공을 치는 순간에 임팩트 그립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꽉 쥔 상태에서 그냥 휘둘라 그러면 이 팔에 힘이 들어가고 악력 힘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강한 공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켓을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내 앞에 지금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리가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거를 내가 잡을 거예요. 잡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갔다가 순간적으로 어때요? 이게 순간적으로 탁 잡아지죠? 잡아줘야지, 이렇게 잡아야지 파리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이 이렇게 나오다가 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힘을 풀고 있다가 파리를 순간적으로 잡는 거야. 자, 요렇게 잡는 순간에 이 악력 힘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임팩트 타임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 공을 치는 순간에 잡아줘. 준비, 잡아줘. 준비, 잡아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든 상태에서 넘어갈 때는 그립을 세게 쥐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쥐고 있으면은 라켓이 뒤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풀어줘야 떨어져요. 쥐고 있으면 라켓이 떨어지지 못하죠.
풀러줘야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전이 됐다가 올라와서 공을 임팩트 하는 순간에 그립을 잡아줘야 된다. 잡아줘야지 강한 스윙이 나옵니다. 이 악력 사용 못하면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듯이 팔을 잡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잡는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 잡는 스윙, 하나 잡는 스윙, 하나 잡는 스윙. 이렇게 해야지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악력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배드민턴은 악력이 되게 중요한 운동입니다. 악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헤어핀을 할 때도 이 스핀을 먹일 때도 순간적으로 이 잡아주는 힘을 써요. 그래야 공이 빠르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 악력 사용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 칠 때는 항상 힘을 푹 뺀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 잡아준다. 악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팔을 얼마나 뻗어줘야 되는가. 이 오버헤드 스윙을 할 때 팔을 어느 정도 뻗어야 될지, 그리고 맞는 위치가 어디서 맞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팔을 뻗을 때 너무 과하게 뻗는 거는 좋지 않아요. 잘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자, 스윙을 하는데 위로 뻗으려 그러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죠. 위로. 그러니까 팔을 쭉 뻗어서, 내가 팔을 쭉 완전히 뻗어서 타점을 내 위에서 맞춘다고 생각하면 강한 스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연스럽게, 자 보세요. 자, 내 여기 귀에 주먹 하나 두고서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스윙이 나와요. 그 스윙할 때는 팔을 너무 많이 위로 뻗는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스윙을 펴준다는 느낌이에요. 자연스럽게 펴준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드민턴 체육관 오면은 코치님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셔틀 한번 이렇게 집어서 던져보시라고, 손으로. 이게 던지는 원리랑 똑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가 돌멩이를 가져올게요. 자, 돌멩이를 내가 저기 멀리 던지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팔을 이렇게 뻗어서 던지려고 하면 멀리 갈까요? 돌멩이가? 잘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야지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스윙이 강한 스윙을 하려면 팔을 너무 이렇게 뻗어서는 스윙이 안 돼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팔을 너무 굽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굽어 스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강한 스윙을 해야지 힘이 실리기 때문에 팔이 너무 많이 뻗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지금 제가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내 돌멩이를 하나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멩이를 잡고서 던진다고 생각하는 스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런 스윙이 나오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이거를 너무 뻗는다고 생각하면 많이 부자연스럽죠, 스윙이. 그래서 스윙을 자연스럽게 내가 돌멩이를 던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맞는 타점 자체는 너무 정 가운데가 아니라,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살짝 오른쪽, 그죠? 내가 팔을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위치. 여기서 오른손잡이라면 팔을 이렇게 들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공을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힘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스윙 방법이에요. 그런데 타점을 내가 너무 정 가운데다가 놓고 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스윙 자체가 이렇게 많이 뻗어져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 아무래도 강한 스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라켓 팔을 피는 정도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너무 많이 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돌멩이를 최대한 내가 멀리 던지려고 했을 때 그 스윙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 이 손가락 그립 잡는 오버헤드 스윙 할 때 이 손가락 모양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모양. 오버헤드 스윙 할 때 이 손가락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검지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엄지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이 위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스턴 그립이라고 하면 그립을 이렇게 잡죠. 검지가 위에 있고 엄지가 밑에 있습니다. 자, 엄지는 약간 요 중지 가운데 붙어 있고요. 검지는 약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잡아주는데, 여기서 스윙을 할 때 이 스윙 모양은 악력을 주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요. 이런 모양. 공을 치는 순간에 땅, 땅, 땅. 자, 이게 공이 맞는 순간에 임팩트 될 때 손의 모양입니다. 보시죠?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엔 이렇게 임팩트를 해줘요. 잘 보세요. 잡았다가 스윙. 이게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이렇게 악력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공을 칠 때 지금 보면 이 검지, 이 모든 손가락에 힘을 다 주는 겁니다. 공을 칠 때는 모든 손가락에 힘을. 그런데 이거를 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을 칠 때. 그러면은 요거는 잡아주는 스윙이 아니고 밀어지는 스윙이 돼요. 검지가 피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기서 검지 피고 스윙을 하면 이게 되게 불안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이 잡아주는 힘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검지는 임팩트를 할 때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립을. 그리고 이렇게 스윙을 하실 때 엄지가 이렇게 올라와 계신 분들 있어요. 엄지가 올라오게 되면 공을 칠 때 이렇게 이런 식이죠. 엄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립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밀어치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스윙을 해요. 엄지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라켓이 앞으로 나가는 걸 이 엄지가 방해하게 됩니다. 엄지를 잡아줘야지 라켓 헤드가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악력 힘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악력 힘을 사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검지, 엄지는 스윙을 할 때 검지, 엄지 다 잡아주셔야 돼요. 다 이렇게. 엄지는 안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검지는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그래야지 스윙을 할 때 악력을 제대로 사용해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이런 식으로 돼요. 엄지가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또 검지가 펴져 있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다가 스윙을 할 때는, 스윙을 해서 잡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야 돼요. 이렇게 전체 면이 다 붙어야 돼요. 전체 면이 공을 임팩트 하는 순간에는. 그래야지 강한 스매싱, 강한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 모양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거의 내전 스윙. 내전 스윙이라는 용어가 뭐 제가 배울 때는 내전 스윙이라는 그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게 지식들이 좀 다박해지시니까 내전 스윙, 외전 스윙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용어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걸로는 내전, 외전, 이게 해부학적 용어거든요. 뭐 회내, 회외 뭐 해가지고 해부학적 용어 같은데, 내전 스윙이라는 게, 내전 스윙이 이렇게 안으로 내 몸 안쪽으로 굽는 거를 내전 스윙이라 해요. 내 몸 쪽으로 오는 것이 내전이고,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외전 스윙이에요. 그래서 내전 스윙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뜨기 때문에 이 면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외전은 우리가 백쪽같이 바깥쪽으로 근육을 쓰는 거,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손등 뒤로 움직이는 걸 외전이라고 그러고, 안으로 접는 거를 내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내전 스윙을 이제 뭐 궁금해 하시는데, 내전 스윙이라는 거는 말 자체로 그냥 스윙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스윙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라켓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스턴 그립을 잡잖아요.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 손목이 앞쪽, 손목이 정면을 봐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내전 스윙, 이 회전을 이용해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나오게 되면 내 손목이 안쪽을 안 보죠. 이 손목 방향이 바깥쪽으로 봅니다. 바깥쪽을 보는 게 아니고, 손목이 바깥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라켓 면을 틀어서 안쪽을 보게끔 만들어줘야지 이 정확하게 면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손목하고 이 면하고. 그래야지
이 정확한 스윙이 나옵니다. 이거를 내전 스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돌려치는 게 아니잖아요. 안쪽으로, 내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윙, 그걸 이제 내전 스윙이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립을 제대로 잡아야지 이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수들 영상 보면은 요렇게 뭐 꺾어서 요런 모양이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스윙할 때, 자, 여기서 손목을 돌려줘야지 당연히 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눌러줘야죠. 자, 돌려줘야지 면이 정확하게 반듯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꺾어서 보인다고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게 사진에서 그렇게 나온 것 뿐이지, 우리가 보통 선수들이 공을 쳐도 여기서 돌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준비 동작에서 손목을 틀어서 이렇게 정면이 보게끔 만들어 줘야지 정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전 스윙이라고 알고 있는 스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스윙이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스윙이 내전 스윙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립을, 이스턴 그립을 이렇게 제대로 잡은 그립이라면, 제대로 잡은 그립에서는 이 상태로 공이 안 나와요. 이 상태로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면이 이스턴 그립 잡은 상태에서 올리면은 면이 어떻게 해요? 날이 보이죠? 근데 스윙이 공에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손목을 틀어야 돼. 그죠? 틀어서 내 몸쪽 안쪽으로 들어와야, 그죠? 안쪽으로 접어줘야지 스윙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돌아서 이렇게 면을 정확하게, 면하고 손목이 돌아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정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립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전 스윙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준비 동작에서 그대로 손목 틀어서, 손목 틀어서 땅, 땅, 땅. 이 부분을 슬로우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틀어주는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틀어주는 모양이 이렇게, 그죠? 틀어서 치는 모양이 나오는데, 요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이제 이 스윙을 못 하시는 분 대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을 치냐면, 이 손목을 이렇게 틀어서 치는 게 아니고 그립을 돌려요. 그립을 돌려서 치는 거예요. 그립을 이스턴 그립이 아니고 약간 웨스턴으로 이제 공을 치니까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수들처럼 그런 모양이 안 나오죠. 천천히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턴 그립을 잡고 공을 치기 때문에 손목이 이렇게 틀어지는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약간 조금 우리랑 스윙이 다르다 생각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스윙이다. 그래서 이렇게 손목이 도는 스윙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우리가 이 라켓을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면을 만들고 이 손목 스냅 운동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손목을 이렇게 만들고서 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 배드민턴 배우면은 이렇게 만들어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손목 운동을 많이 반복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오버헤드 스윙을 했을 때 이 손목이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그래야지 강한 스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 손목을 자유자재로, 내가 공을 때릴 때 이 손목을 각도를 눌러주는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각도를 만들어낼 때 손목을 잘 쓰는 이유도, 이 라켓을 제대로 잡고 손목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립을 잡았기 때문에 좋은 각도의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전 스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선수들이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자연스러운 스윙이다. 그리고 제가 그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이 왼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왼손은 우리가 이 중심을 잡아주는 손이기도 하지만, 이 회전력을 얻어서 공을 강하게 칠 수 있는 그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왼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 이 강한 스윙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손 잘 보세요. 왼손은 스윙을 하기 전에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왼손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스윙이 나와야 돼요. 자, 스윙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왼손이 반응을 먼저 해주면서 오른손이 따라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한 스윙이 돼요. 그런데 이제 왼손을 활용을 못하게 되면 이 오른손의 힘만 사용을 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이 회전력을 얻을 수가 없죠. 왼손은 자연스럽게 들었다가 밑으로 자연스럽게 열어주면서
몸을 열어주면서 스윙을 하면 조금 더 강한 스윙이 나옵니다. 왼손 중심 잡으면서 내 회전력을 얻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자, 왼손 들어주죠. 어느 정도 들면 자연스럽게 공이 날아오는 위쪽까지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연스럽게 내 시선 앞쪽에다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떨어져도 이 왼손 회전력을 사용을 못해요. 몸의 회전력을 사용 못하는 거죠. 왼손이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스윙이 따라와줘야지 강한 스윙을 내는데, 왼손이 떨어진 상태라면 몸의 이 회전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왼손은 자연스럽게 들었다가 공을 치는 순간에 몸쪽으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하면서 스윙이 나와줘야지 강한 스윙이 나온다. 왼손도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왼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왼손을 내리고 있어야 되는지, 들면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들냐면 자연스럽게 내 시선 앞쪽에다 두고 내 시선 앞에 있으면 돼요. 이 정도 들어주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들 필요는 없잖아요. 공이 날아오는 공을 향해서 한번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공을 치기 전에 왼손이 먼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 오른손이 반응을 하면서 왼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왼손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서 오른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서 회전력을 넣어준다. 왼손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스윙이 나오면 몸에 회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스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왼손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 TV.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얘기했어요. 오버헤드 스윙만 했는데도 이렇게 많죠. 예. 첫 번째는 제가 이 라켓을 드는 정도, 들 때는 라켓 헤드가 내 머리 위에까지는 들어주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너무 높게 들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이 라켓을 내리고 있으면은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 머리 위로 돌아가는 스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을 치기 전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자연스럽게 들어준다. 그냥 팔꿈치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되겠죠. 자, 준비 동작에서 라켓을 머리 위에 올려놓은 상태, 이 상태로 들어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몸을 이렇게 틀어줘야 되는데 몸이 틀리지 않고 이 팔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팔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몸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윙이 나올 때 이 몸의 회전력, 몸을 회전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 몸의 힘까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몸 정확하게 틀어주고 나서 이제 스윙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악력, 공을 맞출 때는 순간적으로 이 공을 치는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 비유했죠. 파리 잡는 거 비유했죠. 날아가는 파리를 잡을 때는, 자, 힘을 빼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파리를 딱 낚아칠 때 확 잡잖아요.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할 때 순간적으로 힘을 뺐다가 잡아주는 느낌. 그러면 여기서 회전할 때는 힘을 뺐다가 임팩트 순간에 잡아주는 느낌으로, 힘 뺐다가 순간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팔을 어느 정도 펴야 되냐. 너무 바짝 펴서 내 귀 옆에 붙이려고 그러면 강한 스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거 비유했어요. 우리가 공을 물건을 멀리 던지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던져.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리, 이렇게. 그 원리랑 똑같다고 했어요. 예. 너무 타점을 높게 잡으려고 팔을 이렇게 피다 보면은 스윙이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 스윙을 하기 위해선 팔을 자연스럽게 펴준다. 위치는 한 요 정도, 내가 주먹 정도 하나 들어갈 정도, 너무 붙이지 말고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우리가 무난하게 강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손가락 모양은 이렇게 공을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가볍게, 우리 이스턴 그립은 따로 설명 안 했어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공을 맞추는 순간에 이렇게 잡아주는 스윙. 그러면 이때 이제 엄지는 요 중지 밑으로 붙고 검지가 살짝 올라와 있죠. 이런 모양이 나오시면 돼요. 이게 공을 잡는 순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잡다가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힘을 풀었다가 임팩트 순간에 이 잡아주는 느낌이 들게끔 그 악력을 활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내전 스윙이라고 하는 거, 내전, 내 안쪽으로 움직이는 이 내전, 이 밖으로 움직이는 건 외전. 내전 스윙은 안쪽으로 움직이는 스윙인데 이 스윙은 자연스러운 거다.
너무 용어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공을 치려면 손목은 자연스럽게 돌아야 돼요. 돌아서 내 몸쪽 안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목이 운동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는 운동, 그죠? 그래서 그립을 제대로 잡았다면 이 내전 스윙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공 찍을 때 약간 이렇게 뭐 꺾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립을 잡고 스윙을 하면 이런 동작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천천히 보여드리면, 준비 동작에서 손목을 이렇게 틀어주죠. 자연스럽게 내 손목의 방향과 라켓의 헤드가 일직선상으로 서야지 공이 정타로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내전 스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약간 틀어 들어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왼손 활용하는 거. 왼손은 이 중심 잡아주는 셈입니다. 중심 잡아주고 또 우리 몸에 회전력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손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실 때 스타트를 하면 왼손을 먼저 밀어주면서, 왼손을 밀어주면서 오른손 스윙하는 손이 따라가면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정도 제가 이제 오버헤드 스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인상 쓰는 게, 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이게 실내였으면은 인상을 안 쓸 텐데, 저 화난 거 아닙니다.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분 되게 좋은데 지금 이 햇빛이 너무 강렬하네요. 이쪽을 보고 하면은, 또 이제 햇빛 어느 쪽을 보고 하면 이게 카메라가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카메라가 잘 안 보이거든요. 역광이죠, 역광.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인상이 조금 더러워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이 오버헤드 스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한 내용들을 집에서 한번 보시면서 잊지 말라고, 또 이 시기에 또 운동을 다들 못 하시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스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시기가 또 좋아지면 또 나와서 운동할 때 재밌게 하시면 되시니까 이렇게 오버헤드 스윙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혜근이가 없으니까 굉장히 카메라 혼자 보면서 떠들기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게 역시 사람이 있어야지 굉장히 이거 외로운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혜근아! 보고 싶다!